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쪽에 있는 삼상교류 회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제7장 삼상교류 회로를 했는데 그때는 전기에 대한 역사를 좀 얘기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했냐면은 누구 얘기했죠? 첫 번째 에디슨에 대한 얘기했고 에디슨.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웨스팅하우스. 에디슨은 직류 발전을 했고 직류를 팔았습니다. 이거를 판매했고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와 처음에는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원이었지만 나중에 웨스팅하우스로 와가지고 교류에 대해서 교류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교류를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한 팀이고 에디슨하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나중에 누가 이겼냐면은 이제 교류가 이제 이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교류 발전기를 에디슨은 직류를 팔고 있을 때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발전기를 만들어서 교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용량이 작은 곳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수력 발전소를 처음에 이제 만든 게 이 웨스팅하우스사와 거기에 일하고 있는 테슬라가 여기에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한번 계속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그 우리 전기 역사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그 나이아가라 발전소에 가서 제가 보여준 거에 여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 끝에 누가 나왔냐면 누가 나왔어요? 애덤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애덤스라는 사람이 여기 애덤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든 사람입니다.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사고 그 다음에 이 교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또 그 테슬라였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한 것은 이제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발전소를 했는데 이때 이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 전압이나 한 것은 교류 전압은 삼상 교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삼상 교류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교류였느냐? 단상 교류였어요. 이 교류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테슬라가 이거를 미국 시민들한테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삼상 교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삼상 교류는 위상이 120도씩 다른 단상 교류 세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상 교류를 삼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은 뒤에도 금방 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삼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상을 몇 개 묶어 놓은 거예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좀 가봅시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삼상교류의 결선에 가서 보니까 단상교류를 이런 단상교류입니다. 이런 단상교류를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둘 빨간색, 여기 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묶어 놔가지고 연결해 놓은 것이 삼상입니다. 그러면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삼상 교류의 특징은 회전 자기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들어보겠습니다. 모토가 있는데 삼상 전기를 RST, 우리 RST 합시다. RST라고 이런 삼상 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전기의 힘이 전부 다 자장의 힘으로 바뀌는데 이 자장의 힘이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그 뭐랄까 전기의 역사 중에서 가장 또 하나의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드는데 이거를 찾아낸 것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그러면 단상 모터는 어떤가? 단상 모터는 평등 자장입니다. 여기 단상을 집어넣으면은 단상 220V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그게 N하고 여기 S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N에서 S로 가는 그 힘이 자장이죠. 자속이 평등 자장이에요. 이건 평등 자장입니다. 평등 자장이고 모터가 안 들어갑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모터가 안 들어가는데 요거를 돌게 만든 것도 테슬라고 삼상을 모터를 삼상에 회전 자장이 생긴다고 특허를 낸 것도 테슬라고. 그 테슬라가 전기에서 엄청난 역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테슬라는 사장이 못 됐습니다. 테슬라도 사장이 되려고 회사를 차렸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이제 은행에다 빚을 내서 그 이제 처음에 회사를 차리려면 돈이 좀 모자라니까요. 그 빚을 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생긴 지 한 몇 개월 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이 테슬라는 세계에서 뭐도 갖고 있었냐면은 이 모토의 단상 유도 전동기 이걸 돌게 했으니까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회전 자장에 대한 특허권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를 차리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운이 나쁜 거죠. 불이 나가지고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은행 돈 나중에 늙을 때까지 할 때까지 은행 돈을 갚느냐고 혼자 쓸쓸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제 이 테슬라가 남긴 업적 중에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전 자기장. 다른 말로 회전 자장이 생기는데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삼상 발전소에서 삼상 교류를 발생시킬 때 A와 B 사이에 120도 차이, A와 B와 C 사이에서 보면은 또 120도의 각도를 주니까 물론 다 120도죠. 이런 각도를 주니까 다시 한번 옆에서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VA, VB, VC에 처음에 VA가 전기가 나가고 단상 세 개니까 단상입니다. 단상 하나 나가고 또 VB라는 120도 위상을 주고 또 하나 출발시키고 또 하나 출발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받는 곳에서는 회전 자기장이 생겼다. 이런 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누가 찾아내냐면 테슬라라는 사람이 찾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삼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상이라는 것은 단상이 세 개를 모아서 한 건데 단상 세 개의 각도를 몇 도씩 차이 나냐면은 120도, 240도니까 또 120도의 차이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회전 자기장이 생겨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삼상교류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삼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삼상이라는 것은 단상이 몇 개 모이는 것이다. 세 개 모이는 것인데 각각 단상이 몇 도의 차이를 두고 출발한다. 120도의 차이를 가지고 120도의 차이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이랬더니 회전 자기장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삼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576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오케이. 여기 나왔네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대칭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삼상의 크기 및 주파수가 같고 상차가 60도의 간격을 가진 교류이다. 아니었죠. 아까 몇 도가 차이를 그랬어요? 120도의 차이를 가지니까 이건 60도니까 이것도 아니고 120도로 3번은 보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삼상의 크기 및 주파수가 같고 상차가 120도의 간격은 교류다. 이건 90도니까 아니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삼상 교류 120도의 차를 걷고 주파수도 같아야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페이지 이동해서 우리가 81쪽을 하고 있습니다. 8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1번 설명하고 2번은 대칭 삼상 교류와 비대칭 삼상 교류로 구분되는데 본 기능사 시험의 교재에서는 삼상 교류만 다룬다. 이겠습니다. 대칭된 그것만 다룬다. 넘어갔습니다. 대칭 삼상 교류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위상차가 같을 것. 이게 몇 도입니까? 3분의 2파이니까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이제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전기 기계 할 때 동기 발전기, 이 발전소에 있는 거를 동기 발전기라 합니다. 동기 발전기라는데,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뒤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윙크상이 추파를 보내면서 용부림친다.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전기가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B 발전기가 병렬 운전한다. 그러면은 요거 위상입니다. 위상이 같을 것. 위상이 있죠? 크기가 같을 것,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요게 요겁니다. 윙크상이 추파를 보내면서 용불임 튄다. 이거는 달라도 되는 겁니다. A 발전기의 용량과 B 발전기의 용량은 달라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 I1과 I2가 있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인데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용량이 큰 게 원래 더 많이 나가고 용량이 적은 게 더 적게 나가는데 관계없다 그랬대요. 부하 전류는 관계없다. 임피던스는 이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내부 저항이죠. 내부 임피던스는 달라도 된다. 요거는 같아야 되는 것, 요건 달라도 되는 것 이렇게 했는데 미리 공부하면서 하나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발전소에는 발전기의 조건이 뭐냐? 똑같습니다. 이 동기 발전기니까요. 윙크상이 추파를 보내면서 이거 일본 놈의 용이네. 윙크상이 추파를 보내면서 용부림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교류의 순식값 VA가 기본파죠. 이 순식값은 소문자로 쓰고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것은 최대값이다. 오메가 t 기본파입니다. 여기 기본파고 기본파보다 B파형은 몇 도 느리다? 요거 120도입니다. 120도 3분의 2파이 120도 느리다. C파형은 또 전체 이 VA보다는 몇 도입니까? 240도 느리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파가 있으면은 기본파 이게 VA 파형이에요. VA 파형이면은 VB 파형은
몇 도 느리다 그랬어요? 여기가 90도입니다. 120도 느린 이런 다음 파형이 나가고 여기 120도입니다. 여기 VB 소문자로 써야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하나 쓰면은 이번에는 240도 되는 점에 VC 파형이 이렇게 VC 파형이 간다. 이게 교류 순식값을 표현한 것이고 VA는 이런 말이죠. A 파형, VB 파형은 VA 파형보다 몇 도 느리다? 120도 느리다. 또 VC 파형은 VA 파형보다 240도 느리다. 다시 얘기하면은 VB 파형과 VC 파형은 120도 차이가 난다. 각각 120도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답번에 보니까 대칭 삼상 기전력의 순식값의 합 및 벡터의 합은 제로이다. 요런 VA 파형과 VP 파형, VC 파형을 합을 다 더하면은 제로이다. 또 들어가서 순식값의 합 및 벡터의 합은 제로이다. 요거 파형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있지만 벡터 조금 이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순식값의 합은 다 제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삼상회로의 결선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아까 우리가 삼상회로라는 거는 삼상은 뭐라 그랬죠? 단상이 세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세 개를 연결한 것이다. 그런데 세 개를 연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Y결선 및 델타 결선을 할 수 있다. 요 V결선도 되는데 V결선은 또 나중에 설명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Y결선을 그린 거 해줬네요. 왜 Y결선을 했냐면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Y결선입니다. 전동기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발전기는 우리가 지금 발전기를 하고 있는데 발전기는 Y결선, 전동기는 델타 결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전기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작해서 그런 건데 이 Y결선으로 하면은 큰 힘은 못 내지만 Y결선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꾸로 좀 그리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일 때의 전압보다 요 전압이 더 높아요. 높은 전압을 낼 수가 있어요. 높은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고 델타는 대신에 높은 전압은 아니지만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토크가 커요. 토크가 큰 힘. 다시 말하면 큰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전동기는 큰 힘을 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토크는 델타 결선, 발전기는 Y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이 Y결선으로 되는 겁니다. Y결선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 보니까 단상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단상을 하나를 여기 그려줬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두 번째 걸 보니까 두 개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서는 전기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전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녹색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있는 이 부하입니다. 이 부하를 하나, 둘, 세 개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했더니 가운데로는 아까 뭐라 했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0입니다. I1 플러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이코로 0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없애버리니까 삼상 요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뭐라 그러면은 상은 요걸 상이라 합니다. 삼상 하나 둘 셋 삼상 하나 둘 셋 네 선이니까
3상 4선식 Y요. 3상 4선식이라고 얘기하고, 요 아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라 했으니까 없어버리니까 요거는 상은 하나, 둘, 세 개고 선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요거는 3상 3선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Y결선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거는 Y결선이다.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 단상을 3개 묶고는 3상 발전기가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것 중에서 아주 이 밑에 있는 설명이 아주 중요한 성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잠깐 여기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거를 상이라 그랬잖아요. 상. 요것도 상. 똑같이 상입니다. 요것도 상. 이렇게 표시하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요거 무슨 전압이라면은 상전압. 상에 흐르는 전류. 상에서 나오는 전기죠. 여기서도 전기가 이렇게 나오고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상전류. 요거를 무슨 전류라 해요? 상전류. 요걸 1이라 합시다. 상전압, 상전류. 요거는 지웁시다. 당장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여기 선이죠. 이게 선입니다. 여기도 선이죠. 선과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선간 전압.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이 용어를 요 네 가지, 요거 3, 4, 네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공부하면서 특히 암기만 하는 사람들 요 네 개를 안 외워가지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시간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테슬라가 회전 자장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는데 삼상이라는 거는 단상이 1, 하나, 단상이 2개, 단상이 3개가 모인 것이고 요 단상 하나에 나타나는 전압을 상전압, 단상에서 나가는 전기를 상전류, 마찬가지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상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압도 삼상. 근데 여기는 하나만 표시하는 게 평행이니까 요거 하나, 둘, 요 3개가 평행이니까 하나만 표시하는 겁니다.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4개를 꼭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이거는 이제 부하입니다. 임피던스니까 부하예요. 부하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 여기 부하에 들어오는 전류 무슨 전류예요? 상전류. 이게 왜 중요하는가? 조금 있으면 계산식이 나옵니다.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어려워요. 자, 여기는 지금 1차 측, 여기에 1차 측도 Y고 2차 측도 뭐입니까? Y인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은 1차 측은 Y고
2차 측은 임피던스는 아이고, 잘못 그렸어요. 이걸 그리려는 게 아닌데 2차 측은 델타예요. 이렇게 델타를 그리는데 여기를 A 시계 방향으로 B, C 하면은 여기도 A, B, C 하니까 B는 B와 연결해주고 C와 C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A상, B상, C상이라 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임피던스 부하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1차 측은 Y고 2차 측은 델타거든요. 이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를 그러니까 이때의 상전압, 여기 상전압이죠. 상전압 흐르는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여기에 흐르는 거는 상전압, 상전류.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여기 이제 다 값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싸매 두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번 머리가 이게 복잡해지면요. 머리가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시간 요건 이제 좀 이따 계산하겠지만은 우선 용어에 대한 이해와 암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파란색을 가져옵시다.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상전압, 상에 흐르는 정류, 상전류, 1, 2, 선과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선간전압,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요 4개, 3, 4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 상에 들어오는 전류는 상전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용어를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까 이제 Y결선을 했죠. 스타결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